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3월 10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성이 재미가 있습니다.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관리마필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고, 또 두둑한 배당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이 4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4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배당이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경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11경주는 이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가 문제예요.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웬만하면 그냥 한방 막건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를 승부경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11경주까지 현장 승부처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사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허접하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 2번마 시티엔젤은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어요. 안쪽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고, 또 오늘은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고, 선행 선입도 다 되는 마필이죠. 이 편성에서는 뭐 앞장 승부도 가능한 상황으로 봅니다. 11월 12일 경주에서 마지막 2착 싸움에서 상당한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12월 9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렸거든요. 근데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당시는 사연이 있었죠. 뭐 상대들이 좀 강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채찍을 놓쳤어요. 결승선 전방 한 300m 전방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뭐 재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채찍을 놓친 내용이고,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선두권이 좀 빡빡한 편성에서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2번마 시티엔젤이 어떻게든 2차권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문제는 후착인데 아마도 외곽에 있는 11번마 인조이 마이쇼가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7.8배였는데요. 한방 막건으로 적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쪽 게이트 그냥 선행이었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방 막건을 인정을 했는데, 그 전에 보면 1월 14일이나 또 12월 2일 경주를 보면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자력 승부를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오늘 게이트 외곽인데 문세영 기수가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하겠고요. 오히려 후차권에서 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비보공주라는 마필입니다. 2월 2일 경주에 주행심사 때 보면 능력 미달을 당했는데, 그때 좀 느슨하게 전개를 끌어가면서 끝걸음을 남겼어요. 끝걸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직전 주행심사 때 보면 선행까지 뽑아 나서면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뭐 주파 기록은 1분 5초 6 좋지 않은 기록이지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분명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안쪽에 3번마 MJ 질주라는 마필도 이게 6월달,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뛰고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작년 6월달 경주에서 깜빡이를 팔았을 때 그냥 꺾었거든요. 완전히 삭제철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4월 29일 경주에서 2차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간 마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복귀가 됐기 때문에 6월 18일 꺾었고, 그리고 직전 경주 공백기 길어서 꺾었는데, 이제부터는 타이밍을 봐야죠.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 봐야 됩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예전 순발리그라면 이게 선행이죠. 여기서는 3번 MJ 질주도 관심권입니다. 2번만 시티엔젤 놓고, 2번 놓고 3번만 MJ 질주와 7번만 비보공주, 기본 막고는 2 놓고 3번 7번, 2 놓고 3번 7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선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이런 경주가 또 터지면 제목 없이 터질 수가 있는 경주예요. 워낙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 보니까 이 문세영 기수 안장은 8번마 시내탑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마필은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노렸던 적이 있었죠. 12월 16일이죠. 12월 16일 인기 7위였을 때 고배당 충마로 노렸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과다 채찍까지 먹었어요. 그 정도로 좀 열심히 탔던 내용인데 왜 그때 당시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냐면 1000m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 1300은 안 됩니다. 하지만 1000m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배당 12월 16일 날 고배당 충마로 노렸었고, 직전 경주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꺾었죠. 1300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시 경주거리 줄였고 문세영 기수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꺾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지금 발빠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8번 시내탑이 앞장 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배당팔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버리지 않습니다만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좀 노림수가 있어요. 9번마 플라잉 헤라는 아마 이게 인기 막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전주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내용이고 1000m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하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오히려 10번마 피오레 같은 마필이 출전 공백이 길어졌습니다만은 2월 23일 날 재검 때 보여줬던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0번 피오레가 9월 16일 날, 작년 9월 16일 날 이게 깜빡이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그때 당시 원준이가 말을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죠. 발주간에서 뭐 기립하면서 늪발을 하면서 끝걸음을 남겼던 내용이고 10월 22일 경주도 보면 큰 착차가 없이 나름 선전했던 내용입니다. 10번마 피오레 배고픈 체온 중에서 제한장을 올려놓고 뭐 가라마라 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빨 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 여기서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4번마 코리아 진선미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이었던 1월 20일 경주는 아예 갈 생각이 없었어요. 스타트 자체가 느리진 않았습니다. 발주는 괜찮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제대로 승부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결승선에서는 좀 내추럴 기대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은 4번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어요. 지금 상대 선행마로서는 뭐 8번마 시내탑 정도가 아니면은 뭐 5번마 러블리 서머 정도가 앞선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4번마 코리아 진선미도 직전 데뷔전에 보셨던 순발력이면 여기서 기습 선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코리아 진선미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은 8번마 시네탑과 10번마 피오레 이 두 마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고배당 마필로선 4번마 코리아 진선미. 그리고 강민이 여기서 지금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좀 따로 있는데 그건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모 일꾼 13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도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이번 3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3경주와 또 다음 4경주를 비교를 했을 때 4경주가 배당은 좀 더 짭짤하게 놔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3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진 않습니다만은 현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좀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안쪽에 1번 RS 썬더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아마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최근 경주를 보면 정말 이빠이 가서 쥐어짠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번마 RS 썬더가 입성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따라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선두권이 좀 무너져 줘야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어쨌거나 이게 아마 깜빡이로 가요. 1번 RS 썬더. 4번마 청담재패라는 마필은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좀 노림수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은 살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 버리니까 쫓아가다 끝나버리더라고요. 1300m 늘어난 경주 거리가 과연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좀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한 인기마가 되겠고요.
구반마 내각 끝판왕이라는 마필도 직전조 배당팔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었습니다. 결국 깜빡이로 팔렸는데 그리고 깨졌죠. 경주 내용적으로 못한 게 없어요. 그냥 1번 게이트 최적 통계를 풀어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는데 또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 뭐 이런 마필들 다 충마로 놓고 가기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배당 관심마가 몇 마리 있는데요. 일단은 6번 황금주머니라는 마필을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18일 뛰고 지금 공백기가 길어져 16주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11월 18일 날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아요. 마지막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 코차로 3착을 왔는데 조금만 경주 거리가 길었다면은 2차까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탄력이죠. 이 마필은 9월 29일 날 1분 5초의 주파 기록이 좋지 못했던 주행 심사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기도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코차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인데, 지금 공백기는 길어졌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6번 황금주머니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3경주는 저배당으로 쉽게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돼요. 의도적으로 좀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6번 황금주머니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에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이변 가능성 충분한 난타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강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이 없어요. 확실하게 대가리다 이렇게 장담할 만한 인기마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배당팔의 인기마가요, 이 문세영 기수 안장한 12번 썬플라자와 또 6번마 로열복순이, 그리고 4번마 트리플 해피, 그리고 안쪽에 1번마 제주육선도 1번 게이트니까 팔릴 거고, 이 고만마 스페셜라이트도 이 박상우지만은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배당파 바람을 많이 불어줄 상황인데요.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들이 다들 충막감이 아니에요. 전개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 마필이지 충마로 인정할 만한 마필이었습니다. 이 4번 트리플 해피는 직전 데뷔전부터 강민이 그냥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마필이잖아요. 그냥 쌍대가리 놓고 17.8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고, 주행 심사 때도 상당한 여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게 많은 기대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군전에 1300 첫거리 도전에서 인기바로 팔릴 정도로 센 말이냐, 그거는 인정하고 가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자,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고배당 관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 7번마 슈퍼플라이가 출전 공백이 길어졌어요. 작년 6월 달에 뛰고 지금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7번마 슈퍼플라이도 가능한 전력으로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한 마필이에요. 예전에 그 50조 마방에 있었던 그 미래영웅이라는 마필 있잖아요. 50조에 있다가 40조로 마방을 이적했나 아마 그랬습니다. 그 미래영웅, 이찬호 기수가 데뷔 초에 탔던 그 미래영웅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 슈퍼플라이는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데뷔 초부터 계속해서 실전 마건으로 째려봐 왔던 마필인데, 공백기가 길어졌지만은 2월 9일날 재검 내용이 이거는 뭐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기 때문에 7번 슈퍼플라이도 공백기 때문에 덜 팔리면 여기서는 뭐 배팅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지금 많이 숨겨진 복병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4경주는요. 인기마를 굳이 인기마를 놓고 공략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먹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인데요.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하기 때문에 1번마 매니터보는 최적의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뭐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2번마 뉴하이타임, 또 3번마 광마힐, 객천해용, 7번마 블랙윈드, 8번마 삼정매그너, 9번마 에마비상, 또 12번 안양치타, 퍼펙트 비치도 예전에는 뭐 선행을 갔던 마필이고요. 너무 지금 선두권이 빡빡해요. 그렇다 보니까 1번마 매니터보는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그냥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1번마 매니터보, 1번 매니터보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후차권도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편성으로 봅니다. 이 승군전을 치르지만 7번마 블랙윈드라는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실전 마건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9월 24일 날도 저배당 단통 적중을 했고 또 12월 10일 경주도 인기 10이었죠. 그때 당시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근데 그때 당시 인기 1위로 팔던 흥바람 그걸 인정을 못하는 바람에 좀 배당을 놓쳤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직전 경주도 뭐 넉넉하게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7번 블랙윈드는 승군 전이라도 이거는 뭐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1번, 7번이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2번마 뉴하이타임이라는 마필도 재검 때 내용이 좋았고요. 또 작년 5월달에 이걸 33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 아닙니까? 이것도 뭐 관심권을 살펴보지만은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좀 현장 변수를 좀 살펴야 되겠고 9번마 에마비상이라는 마필은 작년 11월 11일 경주에서 요 충마로 놓고 16.9배를 승부 경주로 조져 먹었습니다. 그때 뭐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원래는 이 에마비상이 34조 신우철 조계사 소속의 마필이었잖아요. 데뷔 초에는 뭐 선행을 가서 푸다닥 거리다 깨졌던 지구력이 부족한 단순 선행마였어요.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의도적으로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을 살려내고 있는데 9번마 에마비상도 여기서는 뭐 무시를 할 수 없는 전력이긴 한데 문제는 부담장이 지금 55kg면 여전히 좀 무겁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마 매니터보를 놓고 기본 막건은 7번마 블랙윈드 아마 깜빡이가 될 텐데요. 1번, 7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 뭐 한 마리 정도는 방어 막건을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그거는 현장까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이 얼핏 보면은 인기맛 싸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이 4번마 프린스 메모리, 4번마 프린스 메모리가 대가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성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고 또 앞장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고 동일거리 1000m고요. 데뷔전에서 12월 17일 데뷔전에서 14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적중했어요.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지 만땅이었고 직전 경기도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변의 관리 마필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뛸지는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이 11월 24일 경주에서 그때 당시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붙들고 탔죠. 한 3위권, 2위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붙들고 타면서 선익 가능성을 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모래를 맞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 11월 24일 날 주행심사 내용이고 실전에서는 뭐 선행을 갔기 때문에 역시 모래를 맞아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 지금 발빠른 말이 많아요. 오바마 로얄 페이버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지만 이것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3군에 있다가 강등된 마필이죠. 로얄 페이버가.
이런 놈들도 기술적으로 앞장 승부가 가능하고, 특히 이 7번마 역대 최강이라는 마필은 6월 25일 날 보여줬던 그 내용은 굉장히 스타트가 빨랐어요. 공백기가 길어져서 현장 변수가 없지 않지만은 재검 때 내용은 역시 선행을 나서면서 순발력이 좋았거든요. 이런 놈들이 기술적으로 앞장을 때리면 4번 프린스 메모리도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죠. 배당발의 강축으로 팔린 만큼 그렇게 세게 읽어주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안쪽에 2번만 나이스 대시라는 마필도 기본 스피드가 빨라요. 최근 경주에서는 뭐 외곽 게이트였고 또 농협 대상 경주 이 PK 파티가 뛰는 굉장히 빠른 편성에서 앞선을 가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선행 가능하죠. 12월 17일 날도 보면 리처드 오브 뉴스테라는 굉장히 발빠른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안쪽에는 2번만 나이스 대시까지도 선두권의 싸움이 가능하다. 결국 이런 경주는 선행마보다는 좀 쫓아가도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가는 것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8번마 말리지마라는 마필이 1월 26일 날 주행심사 때 보면 모래의 반응도 좋았고요. 상당한 여력값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2월 23일 날도 연습주행을 했는데 그냥 꾹 붙들고 가는데 기본 중속이 좋았고, 마지막에도 그냥 추진 동작이 없어요. 그냥 꾹 붙들고만 들어가는데 상당한 완성도를 높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 마체구가 조금 작은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은 당연히 뭐 현장에서 마체 중의 변화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그 말리부 문에 자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뛰어난 마필입니다. 말리부 문 하면은 그 킹 오브 에이스가 대표 자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8번마 말리지마, 요것도 말리지마를 8번 말리지마를 오히려 여기서는 좀 더 안정적인 충마로 놓고 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6경주는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는데, 4번마 프린스 메모리가 배당팔에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이번 7경주가 이게 분할이 된 경주죠. 마지막 1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가 많네요. 이 분할이 되면서 편성 자체가 좀 홀가분해졌어요. 아마 당일 배당팔의 인기마가 1번마 문학 프린세스, 4번마 역전의 우승, 5번마 탭 패션드, 이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를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 4번마 역전의 우승과 5번마 탭 패션드 이 2마리는 강분이 주중에 좀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좀 웬만하면은 꺾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분할이 되면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 꺾을 수는 없는데, 이 4번마 역전의 우승은 직전 경주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불안한 인기말을 꺾었기 때문에 천재 1루의 티즈런 50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적중할 수가 있었고, 또 작년 10월 21일 경주에서도 보면 이게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완전히 삭제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이 토스코노 바켓의 티즈 플런 70배짜리를 또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인기말을 꺾었기 때문에 승부로 고배당을 챙겨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역전의 우승을 꺾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월 21일, 10월 21일은 깜빡이로 팔렸어도 꺾었고, 또 12월 10일 경주에서는 그냥 대가리 놓고 5.6배 적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쪽 게이트 그냥 선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역전의 우승이 선행을 편안하게 가야 더 뛰는 상황인데, 오늘은 앞선에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네요. 또 문생기수니까. 1번마 문학 프린세스도 데뷔 전부터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상당히 잘 뛰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도 모래 검증은 안 된 상황이고, 5번마 탭 패션들은 사실 센 말이 아닌데 이 마필이 입상했을 때 보면은 역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였거든요. 12월 24일도 모래를 안 맞았고, 10월 28일 경주에서도 외곽을 뺑글뺑글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뛴 건데, 이게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 선정기를 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초반 선행은 소캐스티도 빠르고요. 지금 발빠른 말이 많아요. 역전의 우승도 여기서는 뭐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참 충마 선정이 까다로운 레이스인데, 그래도 뛰었던 구미로 보면은 4번마 역전의 우승이
여기서는 선행 내지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는 그림입니다. 4번만 역전외송을 인기 마중에는 좀 더 센 말로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선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축마가 없는 난타전으로 배당판이 팔릴 텐데요. 그 중에도 좀 인기마를 꼽아본다면은 안쪽에 3번마 다이돌핀, 9번마 프리마킨, 이 두 마리가 조금 더 팔릴 거고요. 그리고 뭐 5번마 신돌격, 8번마 과천의 함성,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중에서 강민이 축마로 놓고 갈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중에 두 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지금 안 되는 말인데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거든요. 3번마 다이돌핀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겠죠. 근데 지금 순군 레이팅 60점에 걸려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10월달 경주, 그러니까 10월 1일 경주에서 장상시티 놓고 84.6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이 진격의 천마와 동반 이상하면서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인데 다이돌핀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앞선이 뭉개져야 돼요. 자력 추입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추입을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이 입상을 하려면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죠. 그래서 3번 다이돌핀도 축막감은 아니고요. 강민이 여기서 고배당을 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축마로 놓고 갈 생각인데요. 최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려서도 꺾었던 마필입니다. 뭐 인기마로 팔려도 그냥 뭐 미련 없이 꺾었던 마필인데 오늘은 여기서 뭐 놓고 사야 돼요. 놓고 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최근 경주에서는 무조건 꺾어야 될 또 분명한 사인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놓고 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는 한 8위권 9위권 될 것 같아요. 대가리 세워놓고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강 돌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어요. 아마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9번마 아주패왕과 5번마 KM블루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 9번마 아주패왕이라는 마필은 작년 12월 3일 경주에서 강민이 고배당 축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이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축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에요. 작년 2017년에 정평수 기수가 1승 2착 1회를 했는데 바로 그 마필이 아주패왕이었다는 거죠. 이 정평수가 끌고 들어왔을 정도로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도 강민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아주패왕을 축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마필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5번마 KM블루도 문생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와서 배당판에 깜빡이로 갈 상황이에요. 직전에 1700 첫거리 도전이었고 이제 거리 경험 마쳤기 때문에 문생기수 제한장에서 조금 더 뛰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이미 11월 25일 경주에서 정말 쥐어짠 내용이 전부라고 봤기 때문에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계 운이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뭐 앞선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잖아요. 그래서 5번마 KM블루도 축막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4번마 새로운 신, 이 마필을 생각하면 정말 좀 많이 아쉬워요. 강민이 계속해서 좀 실전 고배당을 째려봤던 마필. 직전에 인기 12위였죠. 꼴등이었습니다. 인기 12위. 꼴등이었을 때 강민이 실전 주력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죠. 근데 야, 그때 당시 인기 1위로 팔렸던 이 기동대장을 강민이 인정을 못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인기마를 인정 못하고 고배당을 놓쳤던 레이스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 새로운 신이 바로 그 중에 한 마리죠. 이 새로운 신이 이미 79전을 뛴 마필이지만은
1700은 또 무시 못할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신이 직전에 입상을 했어도 여기서 안 팔려요. 이것도 뭐 고배당으로는 가져가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번 구경주를 중고배당 승부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어요. 인기도에서는 좀 살짝 비켜나 있어요.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고, 뭐 인기 마필 5번, 9번 이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4번마 새로운 신 같은 마필이 뛰쳐들어오면서 대박 배당이 또 연출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배당, 중고배당 두둑하게 노리면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주입니다. 국선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이에요.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식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안 되는 인기말은 일단 꺾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가 이 9번마 스토미, 그리고 1번마 데블맨, 또 6번마 사련이 윈, 그리고 또 외곽에 12번마 알파와 오메가랄지, 또 4번마 선키스, 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텐데요. 뭐 1번, 4번, 6번, 9번, 12번. 자,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5마리 중에서 2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합니다. 자, 무조건 꺾고 가야 될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있고요. 지금 언급해드리지 않은 마필들 중에서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고배당 충마가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데블맨은 직전경주 3차까지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잖아요. 사실 이 데블맨은 예전에도 강민이 고배당을 한번 때려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플리트 비체라는 마필에게 붙여서 들어오면서 거의 뭐 70배 되는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딱 그만큼은 띱니다. 항상 그 정도는 뛰어요. 근데 거기서 한 발을 더 쓰느냐 못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직전에 선전했다고 해서 인기마로 팔린다, 깜빡이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스토미라는 마필도 직전 순군전에 나름 선전했어요. 하지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정말 1번 게이트에서 그림같이 전개를 잘 풀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번마 스토미도 여기서 깜빡이를 장담할 수 있는 사이즈냐, 이거는 고민이 됩니다. 이 4번마 선키스트가 지금 뭐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서 지금 여기서 배당판에 바람을 불 수가 있을 텐데,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선행은 10번마 사리니킹이 더 빠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고, 최근에 특히 직경인조 중거리를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좀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이게 작년 여름에 황종우 기수가, 말 정말 못하는 기수죠. 황종우 기수가 이거를 1700에서 선행하고 한 바퀴 도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100배가 110배인가 되는 이 고배당이 터졌던 그 마필 아닙니까? 사르니킹. 그러니까 최근 경주에서는 앞선에 가도 압박을 받고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편성, 정말 느리게 흘러가는 이런 편성에서는 10번마 사르니킹도 앞장 버티기가 가능해요. 뭐 4번 선키스트가 유선 선행을 편하게 나설 수 있는 그림은 일단 조심스럽다는 거죠. 지금 뭐 인기말을 지금 다 못 믿는 상황이에요. 6번마 사르니윈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 한 이맘때쯤에 또 이거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라는 마필에 붙여서 또 65배의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마필이긴 한데, 근데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정말 열심히 가서 진짜 뽕을 뽑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직전경주 사르니윈이 좀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어요. 이 게이트에 좀 이렇게 스타트 나오면서 그 문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초반 전개가 풀리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인기마 깜빡이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식경주는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좀 불안한 인기마 2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배당은 뭐 두둑하게 나와주는 레이스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마리 단출한 편성입니다. 원래는 이 출전 두수가 좀 많이 예정이 돼 있던 경주인데 분할이 됐죠. 이 7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단촐해진 편성입니다. 마지막 11경주는 이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고 공략하는데요. 확실하게 놓고 살 대가리는 있어요. 대가리는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후착입니다.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한 3마리 정도가 팔리는데 3마리를 다 가져가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착권은 때리고 받치는 막건 딱 2방으로 압축 승부 막건을 가져갑니다. 이 마지막 11경주는 현장감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한데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하는 부분까지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확실하게 적중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3월 10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1호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